여러분들이 회피형이랑 재회를 하는 걸 되게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불안형이랑 재회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불안형에 대해서 많이 좀 알려드렸어요. 불안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회피형이랑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불안형 상대가 단호하다면 어느 정도로 단호한 건지, 어떻게 재회를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까지 꿀팁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보셔야겠죠?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요, 로맨틱하다인 것 같아요. 진짜 연애가 삶에서 가장 1순위이신 분들이거든요. 연애를 한 번 하면 정말 내 모든 걸 다 헌신을 하고 올인을 하고 그런 타입이시고, 물론 연애 초반부터 그러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 싶어졌을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바치는 타입이 불안형 분들이세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올인을 했다가 쫑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마음을 남에게 쉽게 못 주는 분들도 불안형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올인을 했는데 버림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타입이 불안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본인들의 연애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모든 매체에서 불안형의 연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멜로드라마다, 뭐 아침 드라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사실 특히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 연애 전선이 빠지질 않잖아요. 불안형 분들은 굉장히 연애가 1순위다 보니까 연애에 목숨을 거는 형태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극적인 재미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드라마는 극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공감도 많이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에는 그런 불안형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비춰지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우리 삶이 그렇게 극적이었으면 좋겠나요? 극적이라는 거는 극적으로 행복한 모습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극적으로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들도 포함이거든요. 근데 불안형 분들이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을 때는 서로 연애가 1순위다. 그럼 알콩달콩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세상의 모든 처참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서 되게 비참하게 있단 말이에요. 불안형 분들은 좀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불안형들의 모습이 가요라든지 멜로 영화라든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연애라는 걸 소재로 했었을 때 되게 극적이려면, 극단적이려면 불안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형 분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착각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봐도, 영화를 봐도, 가요를 봐도 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애착유형 중에 이제 불안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안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피형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공포 회피형 분들도 계시고, 극불안형, 극회피형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불안형 분들만 계신 게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형에 동조할 순 없어요. 그러면 애착유형이 왜 유형이겠어요?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불안형으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불안형 분들은 본인들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유형을 가르쳐요. 야, 그건 연애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연애는 이렇게 해야지. 야, 보통 남자가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보통 여자가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다른 유형들을 많이 가르치세요. 혹은 불안형도 사실 좀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진짜 불안형적인 특성이 강한 분이 계시고, 불안형적인 특성이 좀 약간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강한 분들이 또 약한 분들을 가르치세요. 내가 일반적이다, 이런 연애가 일반적이다, 연애는 스탠다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시면은 사실은 초반에는 그런 의견들을 사람들이 그래 하고 받아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형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인생에서 연애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연애가 망가질 것 같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버리는 형태로라도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버림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고통을 이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안형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성향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럼 불안형 분들 중에서 특히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보통 본인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을 둬요. 이게 보통은 연인이겠죠. 불안형들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1순위가 연애니까. 그래서 연인을 내 삶의 중심에다 갖다 둬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결정을 이 사람이 내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나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가 하면 난 불행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형 분들이 헤어지게 됐었을 때 연애를 뜯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대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도 내가 결정할 게 많고 결정한다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많은 결정을 못해요. 결정하는 건 진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거도 결정하기 힘든데 네 거도 결정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사실은 연애를 잘 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극복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믿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셨거나 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결정을 연인이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너가 결정을 하면 난 좀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야. 내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은 불안형 분들이 회피형 분들에게 끌리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동경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닮고 싶어서 사실은 다가갔다가 그냥 너한테 결정을 다 밀어놓고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애착 유형과 재회에 대해서 사실 낭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피형이랑 재회를 하는 걸 되게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불안형이랑 재회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회피형은 사실은 존중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바뀌었다는 것만 충분히 보여주고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사실은 재회가 되게 쉬운데 불안형 분들이랑 재회가 쉬운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안형이 서운해서 이별을 말해본 경우. 사실은 너가 나를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재회가 쉬워요. 그냥 붙잡아주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불안형 입장에서 단호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회피형 분들 입장에서는 단호해질 때는 왜 단호한 거냐면 그냥 너랑 이런 대화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쏟고 싶지가 않고 네가 바뀔 리가 없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하면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의 단호함이 아니라 거의 상대를 독극물대하듯이 해요. 너한테 닿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막 엄청 밀어내고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재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너톡 보내면 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너톡 보내는 걸로는 어림이 없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너톡을 보내든 거절 대응을 보내든 이 사람들은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엄청난 거절을 당할 거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일단은 거절을 당할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서 나를 독극물이 아니라고 인식을 시키고 나서 대화가 통하게 만들고 다시 나에게 설레게 만드는 과정까지 오려면 굉장히 좀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그 정도의 노력까지 들여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불안형 분들은 사실 그만큼 노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분이 극불안형이다 라고 하시면은 진짜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너 톡 보내면 되겠지? 거절 대응 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시면 재회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연애에 있어서 너를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확신인데 보통 이제 불안형 분들이 단호해지는 지경까지 갔을 때는 그냥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독극물로 보인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 위험한 사람 아니야. 나 되게 안전해. 이거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안심을 한 상태에서 대화가 되든 말든 하는 거여서 사실 대화가 되고 나서 재회가 되는 건데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연애,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